이런 말 하지 마라. 만만하게 보인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는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전 아무래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주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신분과 재물을 잃은 뒤에도 입으로 더 큰 것을 잃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말이다. 사람은 입으로 운명을 부른다.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은 그대를 낮게 보고 스스로를 가볍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대를 가볍게 대한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겸손이라 착각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대를 만만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의 언어는 어떤 태도에서 비롯되는지를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그 존중을 잃어버린다. 전 아무래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이 뭐려. 괜찮아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체념이 숨어 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줄이는 가장 은밀한 자기 비하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보았다. 벼슬을 잃은 선비, 재산을 잃은 상인, 그리고 신뢰를 잃은 벗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오.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은 더 흐려졌다. 사람은 가진 것이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진정한 몰락은 재물이 아니라 말에서 온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겸손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겸손은 미덕이다. 그러나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나를 낮추어 남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나를 깎아내려 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비굴한 사람은 자신을 잊은 사람이다. 그대들은 혹시 기억하는가? 누군가에게 계속 양보하고 괜찮다 말하며 결국 그 사람에게 가볍게 다뤄진 적이 있지 않은가? 그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무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진심은 배려였는데 상대는 그것을 약함으로 오해했을 것이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판단한다. 괜찮아요가 입버릇이 된 사람은 곧 아무래도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 저 같은 계열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무게를 줄이는 일을 습관으로 만든 셈이다. 나는 유배지의 한 하인을 기억한다. 그는 언제나 말끝이 분명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그의 태도에는 품격이 있었다. 그가 자신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존중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스스로의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무게를 세운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은 그대를 낮게 대할 뿐이다. 그대들은 혹시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그대가 스스로를 만만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투와 태도 속에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한다. 단 한마디 괜찮아요가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 단 한 번의 웃음이 무례를 허락하게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거나 잃는다.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말은 상대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자신을 지우는 말은 존중의 선을 흐리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문제다. 사람은 왜 자신을 깎는 말을 반복하는가? 왜 타인에게 맞추려 애쓰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거칠어 보일까 두렵고,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잃는다. 결국 괜찮아요라는 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말이 된다. 그대들이여,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과연 어떤 말로 나를 만들고 있는가? 말은 거울이다. 그대의 언어에는
그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고스란히 비친다. 그 거울을 바로 세워야 비로소 존중이 시작된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려 한다. 그대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그대를 지키는 말인가? 아니면 그대를 낮추는 말인가? 이제부터 겸손과 자기 비하의 경계, 그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이야기하겠다.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 그 무게는 말의 길이나 화려함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벼슬이 높던 자도 있었고 세속의 이익을 줬던 자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그들을 평평하게 만들자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의 말뿐이었다. 무엇을 잃었느냐보다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냈다. 벼슬을 잃고도 담담히 말하는 이가 있었다. 이 또한 나의 때가 지난 것일 뿐이요. 그의 말에는 체념이 아닌 여유가 있었다. 반면 다른 이는 같은 처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오. 그 말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같은 현실을 겪었지만 한 사람은 존중을 남기고 한 사람은 존중을 잃었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었다. 말이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 내면이 다시 세상과의 거리를 정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타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태도가 된다. 이 정도로 낮추면 나를 해치지 않겠지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존중을 바꾸어 놓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자기 가치를 잊는 순간 그대는 남의 말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 내 글이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은 나를 깎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말이었다. 말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다. 부족함을 말하되 그것이 목표로 향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하지만 부족함을 말하며 스스로를 작게 묶어두면 그것은 자기 비하가 된다. 세상은 우리의 의도를 보지 않는다. 말의 모양만 본다. 그래서 겸손과 비하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사람의 무게를 갈라놓는다. 그대들이여,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비하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일이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비굴한 사람은 스스로의 자리를 내어준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그대는 말을 단단히 하는 사람이오.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말을 단단히 한다는 것은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었다.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말은 방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말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대가 스스로를 깎는 말은 언뜻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틈이다. 사람들은 그 틈으로 들어와 그대를 시험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헛되이 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기보다 상대를 높인다. 저는 부족합니다 대신 당신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한마디가 말의 결을 바꾼다. 하나는 자신을 줄이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를 높이는 말이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비하는 나를 버리게 하고 겸손은 나를 단련시킨다. 그대들이여,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마음의 무게를 잃지 말라. 말이 작아질수록 그대의 존재도 작아진다. 세상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존중은 힘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말이 스스로를 세우는 말이라면 세상은 그대에게 쉽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관리의 몰락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재능이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았다. 그러나 사람 앞에 서면 늘 자신을 낮추었다. 저는 그저 우연히 자리를 얻었을 뿐입니다. 모두 선배들의 덕이지요. 그 말들은 처음엔 공손하게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점점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가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내면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대 같은 분이야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처음엔 웃어 넘겼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이미 경계가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공을 축소했고 그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관찰했다. 그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했고 늘 양보하며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던 존중은 오지 않았다. 그의 말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대가 자신을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고 그대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대가 괜찮아요라 하면 그들은 정말 괜찮다고 여긴다. 그대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라 하면 그들은 그대를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말은 그대의 경계를 만드는 울타리다. 유배지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하루하루를 꿋꿋이 견디던 젊은 아인 장복이었다. 그는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렇게 말끝이 단단한가?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주인 어른,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괜찮습니다란 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다 말하면 제 노력이 괜찮은 것으로 끝나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그 일 속에 스스로의 무게를 담았다. 그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고 그렇기에 더 단단했다. 나는 그를 곁눈질로 지켜보며 배웠다. 사람은 신분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태도와 말에서 존중받는다. 장복은 하인이었으나 그의 말은 벼슬아치보다 무거웠다. 그는 괜찮습니다. 대신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했다. 그 말에는 책임이 있었다. 그 책임감이 존중을 낳았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다. 유배 초기에 찾아왔던 한 젊은 선비였다. 그는 겸손을 무기로 삼았다. 저 같은 미천한 자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선생의 말씀에 비하면 제 의견은 하찮습니다. 그의 말은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결국 사람들은 그의 부드러움에 기대어 올라탔다. 그는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다. 말할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내게 물었다. 어찌해야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스스로를 작게 부르면 사람들은 더 작게 부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다. 겸손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만 비굴함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는 그 차이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대들이여,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상이다. 그대가 스스로를 말로 작게 만들면 세상은 그 형상대로 그대를 기억한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담는 사람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존재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유배의 세월 동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뚜렷이 보았다. 한쪽은 자신을 지키는 말로 살아남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깎는 말로 사라졌다. 이 차이는 글로 배울 수 없고 오직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였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짓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세운다. 그대가 늘 양보하는 쪽이라면 한 번쯤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거절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젠가 존중의 자리를 비워둔다.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그대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로 바뀐다. 그 모든 시작은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은 권리가 아니라 태도다. 그대가 자신을 지키는 말. 그것이 곧 세상과의 올바른 거리다. 이제부터 그 거리를 지키는 내면의 힘, 즉 태도와 철학의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근본이며 말보다 더 깊은 언어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아무리 품격 있는 말을 배우려 해도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존중은 언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랜 세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관찰했다. 그들 중에는 거친 말을 쓰지만 진심이 따뜻한 자가 있었고 겉으로는 공손하나 속은 비겁한 자도 있었다. 그 둘을 가르는 것은 한 가지였다. 자신에 대한 믿음, 즉 마음의 중심이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이 단정하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말이 흔들린다. 그들은 존중을 구걸하듯 남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조정한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진심의 온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 두려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대의 말은 힘을 잃고 상대는 그 틈을 눈치챈다. 결국 세상은 스스로 불안한 사람을 가볍게 본다. 존중받는 사람은 강하지 않다. 그들은 다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모든 힘을 쏟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곤 했다. 벼슬이 있을 때는 존대가 따랐지만 벼슬이 사라지자 선생이라는 호칭조차 줄어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존중은 이름에 있지 않고 그 이름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욕망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자신의 존재를 맡겨버린다. 그때부터 그는 존중을 잃는다. 존중은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자란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하면 타인은 그 존중을 따라 배우지만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면 타인은 그 가벼움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한 번은 유배지의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으면 된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내가 말을 이었다. 그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세상이 그대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말투가 달라졌다. 늘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던 그가 감사합니다로 바꾸었다. 늘 별거 아닙니다로 끝나던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사람됨을 달라지게 했다. 그가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존중은 먼저 받은 다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무게는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보다 더 깊은 것은 말이 나오기 전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말이 간결하고 따뜻하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 그 말의 화려함은 오히려 그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그의 침묵을 본다. 침묵이 고요한 사람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사람은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다. 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침묵이 두렵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진심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진짜 존중은 그 침묵을 견디는 데서 자란다. 그대들이여, 존중은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대가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남이 나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곧 품격이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고 세상을 대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중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충분한 존엄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하면 말이 작아지고 태도가 흐려진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존중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하다. 그의 말에는 평온이 있고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예의를 지킨다. 그대들이여, 말은 마음의 메아리다. 마음이 단단하면 말도 단단하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가볍다.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굳이 존중을 구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대를 다르게 대할 것이다. 그대의 말이 무겁기를 바라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말은 저절로 무게를 얻는다.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사람의 태도이며 사람의 것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진정한 철학의 시작이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을 한다. 그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쌓기도 하고 스스로를 허물기도 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말을 고르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세상을 살며 이런 진리를 보았다. 사람은 옷차림으로 한 번 평가받고 태도로 두 번 평가받으며 말로 마지막 평가를 받는다. 그 마지막이 가장 오래 남는다. 옷은 계절이 바뀌면 달라지고 태도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말은 한 번 뱉으면 그 사람의 품격으로 남는다. 그대들이여, 이제부터는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위한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언어 습관이다. 첫째, 스스로를 깎는 말을 버려라. 저 같은 사람이요. 아무래도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이 말들은 겸손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는 자기 부정이 숨어 있다. 이 말들이 입에 익을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쉽게 대하고 그대의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이 말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아니다. 그대의 노력을 존중하고 자신의 몫을 인정하는 품격이다. 겸손은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경계에서 건강해진다.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이건 제 기준과 다릅니다. 이 말들은 싸움의 시작이 아니다. 그대의 경계를 세우는 말이다. 거절이 두려워 괜찮아요를 반복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존중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경계 위에 서 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상대가 불편해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대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언젠가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감정보다 태도로 말하라. 사람은 감정에 휘둘릴 때 말을 낭비한다. 감정이 앞서면 말의 힘이 약해지고 그대의 진심은 왜곡된다. 진심은 소리로 전달되지 않고 태도로 전해진다. 그대가 침착하게 말하면 상대는 그 침착함을 존중한다. 단호하되 냉정하지 않고 부드럽되 흐물하지 않은 태도. 그것이 존중받는 말의 기본이다. 넷째, 스스로를 대하듯 남을 대하라.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가볍게 대한다. 존중은 대칭의 법칙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수고에도 예의를 지킨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배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스스로에게 품격을 지키면 타인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다섯째,
말보다 침묵을 길들이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얻는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여유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배어 있다. 나는 유배 시절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바다는 언제나 말없이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천둥보다 깊은 힘이 있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그 외의 시간엔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한다. 그대들이여, 존중은 사람 사이의 예절이기 전에 스스로와 맺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순간 세상은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모든 관계의 기준을 세운다. 그대가 자신에게 정중하면 타인도 그대를 정중히 대할 것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무심하면 타인도 그대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가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다. 존중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라. 세상은 그대의 말과 태도를 보고 그대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것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공평한 법칙이다. 존중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과 행동으로 길러지는 습관이다. 그대가 오늘 한 말 한마디, 그대가 오늘 보인 태도 하나가 내일의 대우를 만든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라. 그 말이 나를 지키는 말인가? 나를 깎는 말인가? 그 한순간의 멈춤이 존중과 후회의 갈림길이 된다. 그대들이여, 자신의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말은 그대의 무게이고 그 무게가 곧 그대의 운명이다. 오늘부터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로 세상과 자신을 대하라. 그대의 언어가 단단해질수록 그대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품격은 학문이나 재산보다 결국 말끝에 남는다는 사실을.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다듬어낸 결이다. 어떤 이는 말의 결이 거칠고 어떤 이는 말의 결이 고요하다. 그 차이는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유배지의 긴 밤마다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단단히 세우는 울타리가 되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깎아내린 것은 아닌지, 그 작은 성찰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사람은 남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에서 시작된다. 난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괜찮아요. 나는 아무래도 돼요. 이 말들은 고요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을 지우는 힘이 있다. 그대들이여, 세상이 그대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가? 스스로에게 단단한 말을 건네는가? 그 물음이 그대의 모든 관계를 바꾼다. 나는 사람 사이의 경계를 많이도 지켜보고 배웠다. 무례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에 책임이 없고 존중받는 사람일수록 말보다 태도가 앞섰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한 번의 말로도 충분히 신뢰를 남겼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침묵의 힘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만큼의 말을 한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그의 말에는 항상 변명과 망설임이 섞인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의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그 침착함이 곧 품격이다. 나는 언젠가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빛났다. 세상은 사람을 가르치지요. 그러나 말은 마음을 들킨답니다. 그의 말은 내게 긴 여운을 남겼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더 물을 수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존중의 본질을 느꼈다. 존중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을 감당할 수 있는 고요였다.
그대들이여, 사람 사이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 무게는 상대를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무게 없는 말은 쉽게 떠오르고 가벼운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대가 단단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언어부터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무겁다는 것은 차가움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의 온기다. 말이 따뜻하면서도 단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이 자신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실할 수 있다. 나는 유배의 세월을 마치며 이렇게 적었다. 말은 짧되 마음은 길게 하라. 짧은 말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린다. 그대들이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단단히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말의 힘이다. 그러나 말의 힘은 오직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자신을 깎는 말은 아무리 많아도 비어있고 스스로를 세우는 말은 짧아도 깊다. 그대의 말이 길지 않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머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살까 두려워 자신을 숨기려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대여,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되 과장하지 않고 단호하되 무례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그대의 운명을 만든다. 말의 품격이 곧 인생의 품격이다. 오늘 하루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그대를 존중하게 하라. 나는 유배지의 마지막 밤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품격은 말끝에 남는다. 그 문장을 다 써내려가던 그 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내 마음 같았다.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단단한 물의 울림이었다. 그대들이여, 스스로를 낮추되 깎지 말고 부드럽되 흐물하지 말라. 그대의 언어가 곧 그대의 길이 되고 그 길의 끝에는 존중이라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